안녕하십니까. 저는 NH투자증권에서 ECM 담당하고 있는 김준곤입니다. 제가 이 해마다 이 더벨 포럼에 오면 이제 이 시장에 대한 이제 동향, 전망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시장에 좀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만큼 오늘은 이제 전망과 이 현상에 더불어서 이 현상에 대한 어떤 이제 해석 또는 분석, 그리고 이에 따른 앞으로의 대응 전략,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 설명을 해 주셨듯이 지금 특히 이제 IPO 시장, 자본시장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역시 이제 이 물가, 이에 따른 금리 이러한 사항들일 것 같습니다. 이 화면의 그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이라든가 선진국 경제가 대부분 높은 수준의 물가에 좀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이런 것들도 나타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양적 긴축을 이제 조기에 실행하면 장단기 금리 현상 정도는 이제 해소가 되겠지만 이에 따라서 어쨌든 이제 경기가 둔화될 우려가 있다. 이 점이 이제 주식시장을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이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른쪽에 그 그림을 보시면 어쨌든 이제 이 그 무역 적자는 이제 줄어들거나 일시적 혹은 소폭이나마 이제 회복되는 흑자로 회복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어서 이 기업 실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 그 수입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는 건 맞지만 수출 물가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고 있어서 급격하게 기업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는 않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증권사들의 전망이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이 혼란한 상반기를 지나고 나면 오히려 이제 하반기부터는 역시 코스피가 박스권 흐름을 보이기는 하겠지만 다만 그 저점은 차츰 높아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IPO 시장에서의 어떤 센티먼트는 조금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일단 통계에 근거하지 않고 시장에서 느끼는 이제 체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심사 통과가 잘 안 된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심사가 굉장히 기간이 많이 늘어져서 이제 이 심사를 받는 기업들이 힘들다. 그리고 공모도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게 이제 어떤 전반적인 센티먼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그런지부터 하나씩 좀 뜯어서 보면 그 화면에는 일단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그 연도별로 2014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연도별로 심사 신청 기업 수, 그 다음에 그 승인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이 심사 승인이 많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여기저기서 불만이 많았는데요. 사실 근데 통계를 보면 작년에 전체 심사를 청구한 기업 중에서 통과한 기업들의 비율이 약 77% 정도를 보이고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 별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년까지 해서 보면 88, 83, 80 이렇게 좀 떨어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한 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 76%로서 이제 작년보다 더 낮기도 했고, 그리고 이 그림에는 안 나오지만 이제 2014년 이전 13년, 12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약 한 70% 정도밖에 안 됐던 해도 있었기 때문에 이 그 승인율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낮아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승인율이 많이 낮아졌다고 시장에서 체감을 하는 것은 그 오른쪽 그림을 보면 조금 이제 이 설명을 이제 그 설명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이런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종목들은 바이오 기업이라든가 4차 산업이라든가 이런 이제 성장 기업들에 이제 대해서 관심이 높은 편인데, 그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일단 이 막대 그래프는 해마다 기술 성장으로 그 이익이 안 나는 적자 상태인 기업들이 기술 평가를 통해서 이제 상장을 신청하는 그 건수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극단적으로 2017년 같은 경우에는 7건에 불과했었는데 뭐 그 전에도 뭐 10건 내외에서 움직이다가 이게 2018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1건 뭐 이렇게 좀 늘어난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이 다시 말해서 과거에 비해서 상장을 신청하는 기업들 중에서 이익이 안 나서 기술평가 등의 트랙으로 올라오는 회사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심사 미승인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군에서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이 기업군들의 이제 뭐 이 벤처 캐피탈 등의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시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미승인이 발생을 하니까 체감적으로는 뭐 승인이 잘 안 된다. 뭐 이런 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과거에는 이제 이 그 기평등의 트랙으로 올라오는 기업들이 대부분 바이오 섹터에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특히 뭐 2019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해서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기술 평가로 상장을 신청한 기업들 중에서 바이오가 아닌 섹터의 기업들의 비중이 61%, 즉 바이오 기업들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죠.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원래 이 기술평가라는 제도를 도입한 그 취지 자체가 투자 해임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서 그 주식시장, 자본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그런 섹터의 기업들이 조기에 자금을 자본시장에서 조달을 할 수 있게 해주자는 취지도 있었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바이오 섹터가 많이 해당이 됐었던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투자 해임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이런 섹터에서도 이제 기평 트랙으로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뭐 여기서 이 그 심사 기간이 길어지거나 또는 이제 뭐 미승인이 나거나 또는 이제 철회가 되거나 뭐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한 것이 아닐까 뭐 이렇게 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8페이지를 보시면 뭐 이 그 왼쪽 테이블에 이 미승인이 되거나 이제 뭐 철회가 되었던 기업들의 이제 뭐 리스트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표시는 안 했지만 이제 뭐 이게 일부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아무래도 이제 뭐 상당수가 과반수 이상이 이제 뭐 기평 트랙에서 미승인 또는 철회가 발생하였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자료 작성일 현재로 이 그 작성이 되다 보니까 오른쪽 테이블에 보시면 그 심사가 길어지면서 이제 이 펜딩되는 뭐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중 일부는 지난주에 이제 뭐 심사를 이미 완료를 한 뭐 이런 회사들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뭐 아무튼 이제 뭐 보시면 보통 이제 심사가 한 2달 정도 걸린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뭐 보시는 바와 같이 뭐 2021년 10월 뭐 2021년 11월 12월 그리고 올해 1월 뭐 이때까지 신청을 완료한 회사들 중에서도 아직 이제 심사 결과가 안 나온 회사들이 이제 뭐 다소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거는 이유는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과거에 비해서 기술평가 트랙으로 그 상장을 시도하는 회사들의 이제 뭐 개수가 그 급격하게 늘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거래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뭐 일단 그 뭐 조직이라든가 뭐 인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크게 변화가 없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뭐 기술평가 트랙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뭐 심사 기간이 이제 뭐 좀 길어질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모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9페이지를 보시면 뭐 아까 앞에서도 이제 뭐 이 그 뭐 유상증자 뭐 얘기를 잠깐 주셨지만 뭐 IPO 시장에서 환정을 해서 보더라도 뭐 대단한 한 해였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왼쪽에 있는 테이블을 보시면 이제 뭐 작년에 상장을 했던 뭐 공모 규모 측면에서 이제 뭐 주요 기업들의 이제 뭐 사례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과거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면 뭐 공모 규모가 조 단위 이상이 되는 기업은 이제 뭐 1년에 뭐 한두 개 뭐 볼 수 있는 정도, 뭐 이 정도였고, 뭐 5천억 이상 공모를 하는 기업도 뭐 연간으로 따지면 뭐 한 서너 개 이상이 넘기는 어려운 뭐 이런 시장이었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5천억 이상 되는 기업이 뭐 10개를 훌쩍 넘어섰고, 그 조 단위 공모가 이루어진 기업도 뭐 한 6개 정도 뭐 이렇게 됐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뭐 이 그 이면에는 공모가 밴드 뭐 하단에서 가격을 결정하거나 혹은 이제 하단 미만에서 가격을 결정하거나 혹은 수요를 매치하지 못해서 아예 이제 뭐 그 공모 자체가 그 철회가 되는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이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에서 굳이 유사성을 찾아보자면 일단 이제 뭐 이 하단 혹은 하단 미만에서 가격을 결정했던 그 사례들이 작년 9월 말 이후에 그 뭐 9월 말서부터 이제 12월까지 9월 말 이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즉 9월 말 이전에는 이제 뭐 하단 미만에서 가격이 결정된 사례가 2건밖에 없었는데 9월 말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대부분의 사례가 발생했다. 뭐 이런 점을 들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예 이제 공모가 철회되었던 기업들의 공통점은 둘 다 공모 규모가 5천억 이상 되는 뭐 대형 공모였다. 뭐 이런데 이제 뭐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뭐 이 그 굉장히 핫한 한 해였음은 이제 뭐 부인할 수 없지만 하여튼 작년 9월 말 이후로는 그 시장이 많이 이제 뭐 체력이 소진된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나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10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뭐 이 그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뭐 이게 막대기로 이렇게 이제 뭐 그림을 표시해 봤는데요.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8월 이후까지는 그 단 그 두 개만 공모가 하단에서 가격이 결정되었을 뿐 나머지는 모조리 다 공모가 밴드 상단이거나 상단을 초과하는 그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었는데요. 이 그림을 2020년까지 만약에 이제 연장을 해서 보자면 대체로 2020년 5월부터 시작해서 작년 8월까지 뭐 이 굉장히 뜨거운 뭐 이 시장이 뭐 전개가 되었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 2005년부터 이 IPO를 쭉 하고 뭐 이 자본시장을 봐왔었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이 화랑이 지속된 사례가 2005년 이후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요번이 이제 뭐 유일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상단에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연도별 IPO 시장에서의 공모 규모를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에 전체 시장에서 조달한 금액이 20조 원입니다. 그럼 그전에는 얼마였냐 보시면 뭐 2012년, 13년 같은 경우에는 각각 1조, 뭐 1조 3천억 이렇게밖에 안 됐던 해도 있었고 뭐 대체로 시장이 좋았던 해가 뭐 한 4조 원 내지 5조 원 뭐 이 정도였으니까 과거에 2020년까지의 뭐 굳이 평균을 언급을 하자면 그 평균이 대체로 한 4조 내외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 5조 그러니까 20조라고 하는 것은 그 평년 규모의 한 5배 정도가 이 그 공모 금액에서 조달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뭐 이거는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코로나 이후에 시장에 이제 뭐 저금리 그다음에 엄청난 유동성 뭐 이러한 여건이 만들어낸 뭐 결과였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작년 9월 이후에 시장이 좀 어려운 국면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이게 이제 뭐 어떤 비정상적인 그 뭐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그 과거의 추세를 보면 뭐 별로 그렇게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이게 다시 노말로 돌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뭐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그 시장이 아직 적응하는 데는 뭐 당연히 이제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 뭐 이 그 공모를 대기하고 있는 수요는 과거에 비해서 아직도 여전히 그 무척 많은 편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올해만 해도 일단 1월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면서 13조 5천억을 이미 공모를 했고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올해의 남은 기간 동안 공모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물량도 약 한 10조 원 정도는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 수요 측이 예정되어 있는 이제 뭐 SK 쉴더스가 뭐 공모가 밴드 하단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약 한 그 8,400억, 그 상단 기준으로 보면 1조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그 컬리, 오일뱅크, 뭐 K뱅크, 카카오 모빌리티, CJ 올리브영 뭐 이런 딜들이 올해 안에 딜던을 뭐 할 것을 예정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딜들을 모조리 다 합치면
역시 올해 남은 이 물량이 한 10조 정도 돼서 작년 규모를 이제 훌쩍 넘을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표시를 안 했지만 뭐 아시는 바와 같이 2023년에도 예정돼 있는 딜들이 제법 있습니다. 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라든가 SSG라든가 SK 에코플랜트라든가 뭐 이런 이제 알려진 딜들이 나올 걸 감안하면 그 내년에도 일단 뭐 한 10조 원 정도의 규모가 그 예정이 되어 있지 않나 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시장은 이미 이제 뭐 과거로 상당히 많이 회귀를 했는데 시장에서의 대기 물량은 이제 뭐 그 바뀐 시장 여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뭐 이런 상황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그 지금까지 동향하고 어떤 이제 뭐 뭐 분석, 해석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뭐 지금 남은 시간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 남은 시간 동안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뭐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이제 뭐 이 상장 심사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제 뭐 그 상장을 진행하기 위한 적절한 트랙을 선택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일단 뭐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뭐 빼곡하게 이제 뭐 정리가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이제 뭐 그 상장 요건 중에는 이익이 발생하는 기업들이 상장을 하는 일반 요건과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회사들이 이제 뭐 선택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다. 뭐 이렇게 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밖에 이제 뭐 상장을 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트랙들을 다음 페이지에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그 일반 기업 내지 벤처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요건은 일단은 이제 뭐 코스닥 기준입니다. 일반 기업 요건이 있고 그 미실현 그 이익 미실현 기업 요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테슬라라고 하는 요건이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기술 평가를 통해서 상장하는 이제 뭐 기술 평가 그 요건, 그다음에 이제 성장성 추천 요건 두 개의 요건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스펙 합병을 통한 그 상장 방법, 그다음에 코넷에 상장을 했다가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이전 상장에 대한 트랙, 뭐 이 정도로 뭐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우선 먼저 이익 미실현 기업 요건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트랙부터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성장성 특례 요건과 기술 평가 요건은 그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고 뭐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적자이지만 그 탁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뭐 선택을 하는 요건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뭐 테슬라 요건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뭐 간혹 뭐 기술 평가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하니까 이 테슬라 요건으로 이제 뭐 그 상장 트랙을 이제 뭐 정하려고 하는 뭐 이런 욕구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 요건의 별칭에서 그 테슬라라고 하는 별칭에서 보듯이 이미 매출이 상당 부분 발생하고 있으면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뭐 이런 기업들에게 특화된 요건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어떤 요건을 이제 뭐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뭐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그 이익 미실현 요건 기업 중에서 이제 뭐 그 첫 번째로 테슬라 요건부터 보면 이 요건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턴어라운드 매출액은 많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이익 측면에서도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요건 회사들에게 이제 적용하는 요건이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나라에 상장한 회사 중에서는 첫 번째 사례인 뭐 카페24 같은 회사가 되겠습니다. 몇 천억대 뭐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 지속적으로 그 투자가 들어가면서 이에 따른 비용이 수반되고 그에 따라서 뭐 이익은 적자가 나는데 어떤 영업적인 측면에서의 레버리지 효과, 뭐 고정비 효과 등 때문에 이제 뭐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이런 기업들에게 이제 뭐 적용이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뭐 이 기술 성장 기업 요건은 크게는 이제 뭐 그 대부분의 그 바이오 기업들이 상장을 했던 그냥 뭐 기술 평가 요건 이것이 있고 또 그에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이제 사업 모델 평가 요건이 있습니다. 사업 모델 평가 요건은 그러니까 이제 원천 기술은 아니지만 이제 뭐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이제 사업 모델을 가진 회사들에게 적용되는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플리토나 뭐 캐리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이제 뭐 상장한 요건이 되고, 그다음에 성장성 특례 요건은 이제 뭐 비교적 최근에 생겼다가 최근에는 이제 뭐 잘 사용되지는 않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술 기반의 기업이기는 한데 뭐 기평을 받기 위해서는 이 기술이 원천 기술일 경우에 좀 유리한 편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지만 이제 특별히 기술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회사들의 경우에 이제 뭐 적용이 되는 그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셀리버리라든가 뭐 알체라나 뭐 이런 회사들이 이 요건을 이제 뭐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각각의 그 요건들 중에서 도대체 이제 뭐 어떤 요건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이 테슬라 요건의 경우에는 매우 명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매출이 있어야 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뭐 매출 성장성도 보이는 기업들이 이제 뭐 선택을 하는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뭐 도대체 이 회사가 뭐 기평을 받아야 되냐, 사업 모델로 가야 되냐, 이제 뭐 성장성 특례로 가야 되느냐, 뭐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혼동이 많은 편인데, 그거는 이제 그 밑에 관리 종목 선정 기준을 보시면은 많이 그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기술 평가 기업들의 경우에는 뭐 그 상장하고 나서 매출액이 얼마 이상 미달하거나 뭐 영업 적자가 뭐 3년 이상 발생하거나 하면은 뭐 이게 이제 이 관리 종목으로 편입이 되는 관리 종목 지정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기술 평가 기업들에게는 특별히 이 요건을 적용을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 어떤 요건으로 이 회사가 들어왔건 간에 이 회사가 3년 안에 혹은 이제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이거는 상장 심사를 잘못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면밀히 따져서 이 회사가 실제로 매출액 발생 가능성이 있고 혹은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있을 때만 바로 이 관리 종목 지정 요건에 해당이 안 되니까 이제 뭐 성장성 특례라든가 이런 요건을 사용하는 것이지, 그 이외에는 이제 모조리 옛날처럼 이제 뭐 기평 요건을 선택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뭐 상장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준비 과정을 지금 몇 가지를 표시를 했는데, 이걸 표시한 특별한 이유는 일단은 이제 뭐 상장을 하면서 요즘에 발생하는 사례 중에서 특히 지정감사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장표를 집어넣었는데요. 상장을 하려면 당연히 지정감사를 받아야지요. 그러나 지정감사에서 간혹가다 뭐 그 한정이라든가 의견 거절이 나오는 사례가 다수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장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뭐 이 회사의 존속에도 위태로울 수 있는 이런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17페이지부터는 제도가 바뀌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뭐 이 수요 예측에 관한 사항인데요. 뭐 그 올해 그 더벨 기사에 뭐 이런 기사가 있었죠. 뭐 1경 5천조의 비밀. 그래서 뭐 그 LG 에너지 솔루션 때 뭐 자기 자본 5억 10억짜리 뭐 소규모 투자 자문사들이 그 조단위 신청 금액을 제출함으로써 총 신청 금액이 이제 뭐 1경 5천조 원 뭐 이렇게 된 뭐 이런 사건을 이제 뭐 그 보도를 한 기사가 되겠고요. 뭐 이러한 잘못된 수요 예측 참여 관행이 결국은 이제 뭐 시장 가격을 왜곡하게 되고 그 이어서 이제 투자자 보호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뭐 그 앞으로 인수업무 규정에서 참여 제한을 좀 그 강화하려는 뭐 이런 시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참여 기관 수가 이제 뭐 과거에 비해서 좀 이제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 두 번째는 그 코넥스 시장과 관련해서 최근에 제도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 먼저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해마다 코넥스에 상장하는 기업 수를 표시하고 있는데, 뭐 특히 2016년을 정점으로 해서 급격히 매년 상장 기업 수가 줄어드는 뭐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뭐 금융위에서도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있고, 그래서 코넥스에서 코스닥을 하고 이전 상장을 하는 그 트랙에 대해서 많은 요건 완화가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상단에 있는 내용인데요. 일정 규모의 시가총액, 일정 규모의 일평균 거래량, 그 다음에 20% 이상의 지분 분산, 뭐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코스닥 상장 심사에서 질적 심사를 상당히 완화한 실적 심사를 그 적용함으로써 이제 뭐 그 좀 편의를 제공하겠다, 뭐 이런 제도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19페이지 왼쪽에 있는 테이블은 스탁 옵션에 관한 사항인데요. 뭐 최근에 카카오페이가 상장하자마자 임직원 스탁 옵션이 행사되면서 이슈가 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스탁 옵션도 보호 예수에 포함한다. 뭐 이 내용이 되겠고요. 오른쪽은 이제 스펙에 관한 사항인데 과거에는 스펙과 합병을 통해서 상장을 하게 되면 기존 법인은 소멸이 되고 이제 스펙이 존속 법인이 되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인허가를 새로 다 받아야 된다든가 기존의 이 계약 상대방과 체결했던 계약을 모조리 다 갱신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업무적인 엄청난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뭐 이 그 스펙이 소멸하고 기존 법인이 이제 뭐 존속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제도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스펙 합병을 통한 이제 상장을 저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이제 뭐 해결이 되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 그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의 이 상장과 관련해서는 뭐 심사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는 이제 뭐 코넥스를 좀 활용하는 뭐 이런 방안이 좀 유효해 보이고 그 공모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공모 시장에서 공모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뭐 제도 개선도 되었으니까 스펙과의 합병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는 뭐 이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페이지부터는 이제 뭐 코넥스 상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코넥스 상장은 기본적으로 이 코넥스 시장 자체가 그 진입이 거의 없는 시장이고 뭐 신청일 기준으로 약 한 달 이내에 이제 뭐 상장이 완료가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게 상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장을 하고 나서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시가총액 요건, 그 다음에 이 거래량 요건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충족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겠지만 아무튼 이제 이 코넥스 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어떤 이 분위기를 활용을 하는 차원에서 활용을 해서 심사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그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펙에 관한 사항인데 그 이 스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이제 뭐 스펙을 이제 뭐 그 활용해서 상장을 하는데 저해가 되었던 부분들이 이제 많이 사라졌다 이렇게 놓고 보면 스펙을 활용할 때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를 좀 뭐 이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3페이지 테이블에 그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제 뭐 이 그 스펙과 그 일반 상장하고 다른 점은 심사 통과를 하고 나서 일반 상장의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고 뭐 이 공모를 진행하지만 스펙의 경우에는 심사 통과를 하고 나서 신고서를 제출해서 합병을 진행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서 그 일반 상장의 경우에는 심사 통과하고 나서 이제 뭐 한 4개월 정도면은 이제 뭐 상장이 완료가 될 수 있는 데 비해서 스펙의 경우에는 심사 통과하고 나서도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뭐 이런 점이 이제 뭐 스펙이 좀 불리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비해서 이제 뭐 이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분산 요건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일반 상장의 경우에는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장 후 소액주주 지분율이 25%가 되어야 하지만 스펙의 경우에는 그 요건을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최대주주 지분율 등을 이제 뭐 제고하는 데 유리하다 뭐 이런 장점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가격을 누가 결정하느냐가 되겠습니다. 일반 공모의 경우에는 수요 예측을 통해서 수백 수천 개 되는 이제 뭐 신청 건수를 받아서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만 스펙의 경우에는 스펙 주주들과 뭐 발행회사 측이 미리 협의한 가격으로 합병 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어떤 이제 이 공모 가격을 형성하는 데에서의 리스크를 상당히 많이 회피할 수 있다. 뭐 이런 점에서 이제 뭐 이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점에서 이 그 일반 상장을 해서 공모를 하는 방식은 이거는 공모에 가까운 방식이지만 스펙의 경우에는 스펙 주주 중에서 뭐 기관 투자자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기관의 동의만 구하면 이게 합병주청이 무난히 통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격상 사모에 가깝고 공모시장이 요즘처럼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뭐 이 그 수요 예측 시장에 대해서 좀 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뭐 이 그 24페이지는 설명을 드리고
25페이지의 그 내용은 약간 임플리케이션이 있어서 이것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작년에 이제 뭐 진행했던 딜들 중에서 여러 가지를 보면 뭐 이 SKIT, 뭐 카카오뱅크, LG 에너지솔루션, 이제 뭐 크래프톤 이 네 가지 사례를 이제 뭐 테이블로 정리를 했는데요. 공통점은 뭐냐면 그 모두 다 최소한 조 단위 이상을 공모를 했고 공모 가격 밴드 상단에서 가격이 결정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은 뭐냐면 일단 테이블에서 보시면 다른 세 개의 딜은 수요 예측 경쟁률이 약 한 2000대 1 정도를 육박을 했는데 이에 비해서 크래프톤의 경우에는 240대 1 수요 예측 경쟁률이 이제 뭐 상당히 많이 낮았고 다른 딜들은 일반 청약 경쟁률도 대단히 높았던 데 비해서 크래프톤의 경우에는 일반 청약 경쟁률도 7.8대 1로서 매우 저조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비롯됐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뭐 일단 그 이 수요 예측 경쟁률이 낮은 것은 해외보다는 특히 국내에서의 기관 투자자들의 신청 건수가 다른 딜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적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오른쪽에 보시는 기관 투자자 구성과 각각의 구성들이 다른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내 주요 기관 투자자하고 이제 해외 주요 기관 투자자 A그룹과 C그룹이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물량을 소화하는 앵커 투자자 그룹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개수를 보면 국내 이 주요 기관 투자자는 연기금이라는 대형 자산운용사에서만 한 50개 미만 정도에 불과하고 해외 주요 기관도 150개 이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국내 기타 기관 투자자 그룹들은 여기는 이제 뭐 이 기관 수도 300개가 넘는 데다가 뭐 각각의 기관들이 이제 집합, 고유, 뭐 이 하이힐드 이런 식으로 3건, 4건씩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1000건 이상의 이 신청 건수가 이제 뭐 좌우가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크래프톤의 경우에는 다른 딜들과 달리 이 B그룹, 기타 기관 투자자 군들이 이제 뭐 이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에 수요 예측 경쟁률이 낮게 나오고 이에 따라서 청약 경쟁률도 낮게 나오고 이에 따라서 상장 후에 이제 뭐 주가가 부진하게지는 뭐 이런 이제 뭐 결과가 나왔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앞으로의 IR에 있어서는 이제 뭐 앵커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뭐 이 그 뭐 집중 IR도 중요하지만 어떤 미디어라든가 뭐 애널리스트의 리서치 페이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이 PR과 유사한 형태의 어떤 이제 뭐 이 활동을 수반함으로써 전반적인 흥행도 제고하는 전략이 같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상 뭐 약간 오버되긴 했는데요. 뭐 준비한 내용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